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. 사실 이제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가 있었고 포구령 선포가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었고요.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아마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같이 야,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. 그리고 계엄법 실무 편람을 보면서 보니까 뭐 포고령 위반으로는 저희 다 당연히 체포 구금 영장 없이 다 가능하고 또 사형 선고가 아니면 다 군사법원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비원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과거에 이제 저희가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이제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이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뭐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다 모두 행사했던 권한들이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나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저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뭐 이미 검찰은 뭐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기소권 뭐 영장청구권 다 검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.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좀 이 검찰의 권한 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 관할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제가 보기엔 국수위로 그러면 다 보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을 했지만 그럼 이 최소한으로 사건 관할 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신청이나 수사 심의는 그럼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어찌되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뭐 검사 명칭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. 두 번째는 그럼 이 과거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권한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뭐 소위 살라미식으로 또 정교하게 잘 방금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듯이 잘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. 예를 들면 정세사기 피해자 뭐 특경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이 과연 그럼 수사 못하냐. 그러니까 지금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꼭 그 권한이 없으면 뭐 송치 의견을 올릴 때도 플리바게닝 필요하다고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자 이렇게 뭐 송치 의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수청이 그럼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보다 훨씬 약화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많으신지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체계다 그러면 검찰청을 몇 개로 나누든지 그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요. 원래 전세 사기 이 가해자들은 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. 그래서 그 정보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한 건씩 접수를 하잖아요.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우리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한 건씩 접수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서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국토교통부에다가 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다오.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. 이게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관을 어떻게 쪼개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혹시 그게 이제 이전에 그 경찰하고 검찰 갈라놨더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은 쪼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뭔가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아무튼 이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
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. 감사합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네. 싶은데요.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사권에 대한 뭐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법무부의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되었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저는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.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 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.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전 또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양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. 너무 이제 검찰이 너무 좀 이 소위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섞일 수 없지 않을까.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행안부에 두고 또 행안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.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한 독립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검찰 2차 검찰 개혁이 있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관들이 이제 1급부터 현재 법안엔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법무부 소속에 만약 중수청이 있다면 중수청, 공소청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솔직히 1,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. 그래서 법무부에 둬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넣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뭐 의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호 동일체 의식이 강하고 또 서로 영향력도 강하게 주고받죠. 뭐 실제로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한 상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그 행동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고 아마 동지의식을 아마 깊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큽니다. 더군다나 이제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뭐 총리실에 두든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네. 그 양변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저도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 정말 이제 소위 이제 형사 사건의 실무로 막 파고들면 과연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까지 다 이렇게 개입해서 할 수 있겠냐?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?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? 이렇게 뭐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이제 그런 겁니다. 이제 어디까지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권한을 이제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중수청 설치까지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제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.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 사건 이첩 권한이잖아요. 그럼 만약에 이제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가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이제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.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, 그러니까
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그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.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수사권 경합이나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.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.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이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해 주신 공소청법을 보더라도 그런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정도의 수사관할조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이름은 뭐로 하든지 간에 그걸 좀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. 그 원래는 사실 근데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한테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 권한을 조정할 필요 없죠. 사실 경찰이 하고 있는 거 검찰이 갖고 와버리면 되잖아요. 사실 예전에 이제 공수처 있기 네. 전에는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? 그 전에? 그 송치 전에는 근데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경찰개혁위원회 뭐 서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권고할 때 그 자치경찰하고 그 국가경찰을 분리하게 되면 수사권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수사관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권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국가기관들이나 특사경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